안녕하세요. 스마트 손주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분명 분리수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잘못된 방법으로 버렸다고 해서 당황하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고무장갑은 재활용인가요? 일반 쓰레기인가요? 혹은 투명 페트병도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리해야 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처럼 분리배출이 강조되는 시대에 정확한 정보 없이 버리게 되면 뜻밖의 과태료를 물게 되거나 재활용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 손주에서는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리배출 품목들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고무장갑, 종이팩, 비닐류, 음식물 쓰레기처럼 많이 사용되고 헷갈리기 쉬운 품목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역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왜 다른지, 최근에 바뀐 정책은 무엇인지,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손주의 쓰레기 분리배출 이야기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무장갑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한 분이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렸는데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에서는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보고 재활용품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분은 규정대로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관할 구청의 기준과 달라 무단투기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사는 곳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해당 구청이나 시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 손안에 분리배출이라는 환경부 공식 앱을 이용하면 우리 동네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청 자원순환과나 청소행정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전국 생활쓰레기 배출정보 표준 데이터를 내려받아 비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팩과 멸균 팩입니다. 일반 팩은 우유나 두유처럼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료를 담는 용기로 안쪽이 하얗습니다. 이 팩은 비우고 물로 헹군 뒤 말려서 종이류가 아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일반 종이와 함께 버리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멸균팩은 주스처럼 장기 보관이 가능한 음료를 담는 팩으로 안쪽에 은색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멸균팩은 재활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안쪽 재질이 달라서 분리배출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은 비닐류입니다. 비닐은 종류가 다양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은 과자봉지, 커피 포장 비닐, 유색 비닐 등인데요. 이 비닐들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기름기나 이물질이 없도록 물로 헹궈 말린 후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랩처럼 끈적이거나 잘 찢어지는 비닐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런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닐류 안에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이 묻어 있을 경우 그것만으로도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지만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단단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생선뼈도 살점이 많이 붙어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크고 단단한 생선 대가리나 쏘뼈, 닭뼈처럼 큰 뼈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추대나 옥수수대처럼 질기고 딱딱한 식물성 폐기물도 음식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런 부분은 쉽게 놓칠 수 있지만 과태료나 배출 거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무장갑, 종이팩, 비닐류,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보았는데요. 자주 사용하고 익숙한 물건들이지만 막상 분리배출하려고 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준을 잘못 알고 버리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하고 배출하시길 바랍니다. 2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지자체마다 분리배출 기준이 다른지, 기준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보다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품목인데 어떤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자체별 인프라 차이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재활용 시설이 갖춰진 정도가 다르고 분리수거 이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멸균팩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도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더욱 철저한 분리배출이 요구되기도 하고, 반대로 시설이 부족한 곳은 분류를 단순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분리배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마련해 세심하게 관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본적인 분리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지자체장, 즉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품목이어도 지역에 따라 분리배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준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부터 변경된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분리했지만, 이제는 내용물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식품이 담긴 투명병은 투명 페트병으로, 비식품이 담긴 투명병은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수병은 투명 페트병으로, 샴푸나 세제처럼 비식품 용기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 변경은 환경부가 분리배출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지만, 변화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뀐 기준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첫째, 각 지자체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리배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내 손안에 분리배출이라는 환경부 공식 앱을 통해 우리 동네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청의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등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전국 생활쓰레기배출정 보표준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전국의 기준을 비교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품목이 있다면 무작정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를 버릴 때는 해당 품목이 적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처리하신 후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변경된 지침이 있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환경부 앱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고무장갑, 음식물 쓰레기, 비닐류 등은 지자체마다 분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기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분리배출은 단순한 일이지만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 손주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친절하고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